혹시 시속 320km로 흐르는 거대한 강이 우리 머리 위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 날씨와 비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 바로 제트 기류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하늘의 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하늘의 강이라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정의는 이렇습니다.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해서 저기 아주 높은 하늘에서 좁고 또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는 거대한 바람의 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한 문장 뒤에는 훨씬 더 흥미로운 특성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윈드시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 차선은 시속 100km로 쌩쌩 달리는데 바로 옆 차선은 시속 5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 공기가 엄청나게 휘몰아치겠죠?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이 제트 기류는 이런 강력한 윈드시어 때문에 주변 공기가 아주 불안정해지는 거죠. 심지어 이 빠른 강줄기 안에도 속도가 더 빠른 일종의 급류 구간이 여러 개 있기도 하고요. 그럼 이 하늘의 강이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지 그 규모를 한번 체감해 볼까요? 아마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자, 길이부터 한번 볼까요? 무려 수천 킬로미터. 이건 아시아 대륙 전체를 가로지를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죠. 폭은요? 와, 이게 또 수백 킬로미터에 달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도 더 넓은 바람의 강이 우리 머리 위를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도 정말 중요하죠. 제트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거든요. 제트 기류라고 불리려면 최소 시속 93km, 그러니까 항공 용어로는 50노트는 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 속도고요. 실제로는 KTX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바람의 흐름이 지구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제트 기류가 말 그대로 지구 전체를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게 보이시죠? 주로 차가운 극지방 공기랑 따뜻한 적도 공기가 만나는 그 경계선을 따라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 극전선, 아열대 제트 기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대부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거든요. 근데 적도 근처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좀 특이한 녀석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강도 계절을 탑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북극이랑 적도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제트 기류가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요. 속도도 정말 폭발적으로 강해지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겨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유난히 비행 시간이 짧게 느껴졌던 경험이요? 그게 바로 이 강력한 제트 기류의 등을 타고 말 그대로 바람을 타고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비행기 타면 겪게 되는 그 흔들림, 바로 난기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세요. 특히 극전선, 제트기류 주변은 아주 위험한 청천난기류, 영어로는 CAT,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의 주된 발생지입니다. 이름 그대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마구 흔들리는 현상인데요. 레이더에도 안 잡히니까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보이지 않는 복병 같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이런 무서운 청천난기류를 마주칠 확률이 높은 걸까요? 네, 주로 두 군데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제트기류 주변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높은 산맥 뒤편입니다. 강한 바람이 거대한 산을 넘어가면서 공기가 소용돌이를 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런 위험 지역을 피하려고 항상 비행 경로를 아주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제트 기류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한번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마음속으로 맞다, 틀리다 한번 외쳐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제트기류는 북반구에만 존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바로 X, 틀렸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지도에서 똑똑히 봤듯이 제트 기류는 북반구와 남반구 양쪽 모두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맑은 하늘의 그 난기류, 청천난기류는요, 오직 제트 기류 안에서만 발생한다.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정답은 X, 틀렸습니다.
물론 제트기류 주변이 아주 위험한 지역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방금 봤잖아요. 거대한 산맥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트기류는 무조건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분다. 이건 맞을까요? 네, 마지막 문제 정답도 역시 X입니다. 대부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요, 아프리카나 아시아 상공을 흐르는 열대동풍 제트기류처럼 반대로 부는 아주 특별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제트기류는요, 지구의 날씨부터 우리의 여행까지 정말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힘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강을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어쩌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게 사랑인 거 알고 있죠?